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학기가 이번 학기는 24번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끝에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우리 강의도 이제 막바지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의 중에서 24개의 강의 중에서 마지막 4개가 어디에 어사인이 되어 있냐면 디지털 회로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엠모스 인버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엠모스 인버터의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CMOS 인버터로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진도를 다 못 나가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도보다는 질문을 우선시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엠모스 인버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이 엠모스 인버터를 우리가 다루었을 때 엠모스 인버터가 일단 무엇이었는지를 되돌려 생각해 볼까요? 그때 우리가 엠모스 인버터라고 생각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앰프라면 DC 전압하고 그 다음에 소신호 전압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쪽 아웃풋에도 DC 전압하고 소신호 전압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게인 등을 계산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동일한 회로를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DC와 AC로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인풋 값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통째의 라지 시그널이 하나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아웃풋 시그널이 또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순간에 인풋이 주어질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다루었었고요. 이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0V에 가까운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VDD에 가까운 전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VDD에 가까운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0V에 가까운 전압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CMOS 앰플리파이어 다루면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다루면서 이미 다루었었던 내용이지만 이걸 이제 보는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 0V를 인가를 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엠모스 자체가 이제 완전히 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VDD가 이쪽 아웃풋에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0V가 인가되어 있는 상황은 VDD를 아주 스트롱한 VDD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됐네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VDD를 이렇게 인가를 해줄 경우에는 이제는 이 트랜지스터가 fully turn on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요 밑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내가 이제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 라고 하지만 이쪽 위에 있는 이 RD도 나는 너만큼은 전류를 잘 흐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전류를 흘릴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VDD를 이렇게 나누어 갖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아주 좋은 컨덕터고 이 모스펫이 아주 좋은 컨덕터고 위에 있는 RD가 크다면 그렇다면 전압이 이쪽에 다 걸리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Vout 값은 0V에 아주 붙어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저항 RD 값은 우리가 가변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값으로 결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엠모스펫이 이제 fully turn on이 된다 하더라도 이 유한한 RD 값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개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얻어지게 되는 이 0V 값은
제가 0V에 가깝다고 표현을 한 것처럼 정확하게 0V 값이 아니라 이제 위익한 그런 0V가 혹은 위익한 로지컬 제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의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라고 부르는 Vout과 Vin 사이의 관계가 0V가 인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스트롱하게 이렇게 VDD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이렇게 인풋 전압이 VDD일 경우에는 여기에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뜨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원래 이렇게 되려면 여기 딱 바닥에 붙으려면요, 정확히 0V가 나오려면 엠모스 쪽 패스는 아주 컨덕티브 하고요, 반면 이 위쪽에 있는 저항 쪽 패스는 아주 컨덕티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부도체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 사이의 상대적인 그 전도도의 차이를 가지고 아웃풋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번 시간, 맨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의 W 값을 크게 만든다면 그 말은 이 엠모스펫이 VDD로 게이트 전압이 인가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보이게 될 컨덕티비티를 더 크게 만들어 준다면, 그렇다면 점이 이런 점이 아니라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배우게 되면 엠모스 인버터라는 게 인버터로서 사용될 수 있어서 인버터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 원리를 구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건 일단 안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주 멀리 있진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엠모스 인버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뭐라 말할까, 이게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RD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혹은 W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가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옵티멀한 그런 선택지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목에서 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엠모스 인버터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를 바꾸고 저항을 바꾸고 해서 이 녀석의 특성을 아이디얼하게 가까워게 만드느냐가 아니고요. 엠모스 인버터를 극복하는 새로운 토폴로지를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 과목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엠모스 인버터가 아니라 CMOS 인버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러한 IT 세상을 만들게 된 그런 커다란 계기 중에 하나죠. 왜 이 엠모스 인버터와 CMOS 인버터가 그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은 2시간 동안의 강의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생각을 하실 거는, 제가 이제부터 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계속 엠모스 인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것이 단순히 엠모스 인버터가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는 구조로서 CMOS 인버터가 제안이 되고, 이것이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 주게 된다라는 그런 거의 뭐 만화 같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지금까지 리뷰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를 그릴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브가 생겼다고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0V 걸어주면 VDD 나오고요. VDD 걸어주면 0V 나오면 좋겠지만 0V에 뭐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아주 재밌는 대답들을 해 주시곤 했는데, 이 커브를,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가 어떤 것이 더 아이디어한 것인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아이디어라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딱 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충 0.9V라고 할까요? VDD의 반을 나눠서, 이 VDD의 반으로 나눠서 0.9V보다 작을 때까지는 전부 다 싸잡아서 이거는 로지컬하게 로지컬 제로야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게 조금만 벗어나고 나면 이건 로지컬 1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커브를 보시죠. 이게 이제 아이디어라는 커브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의 커브는 어떤가요? 그렇지 못하죠. 여기에 있는 그 트랜지션 부분도 이렇게 거의 버티컬하게 나타나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트랜지션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1에서부터 아웃풋이 1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바짝 이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부드럽게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0.8V를 인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0.8V를 인가하면 아이디어락에는 이것도 2분의 VDD보다 작으니까 로지컬한 로우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 NMOS 인버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값이 요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요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과연 1로 쳐줄 수 있을까? 아니면 0.9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딱 이제 경계면인데요. 5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요건 1이라고 봐줄 수 있을까? 애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러한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가 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입력을 넣어주게 되면 그 녀석이 로지컬한 제로의 입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 혹은 거꾸로 말하면 1.4는 로지컬한 1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 1.2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요거는 명확하게 얘는 로지컬한 로우로 나타내고 있고, 요거는 로지컬한 하이야. 이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로지컬 제로가 제로지 못하고 로지컬 1이 로지컬 1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 전단에서 시그널이 딱 깨끗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시그널이 정확히 로지컬 하이나 로지컬 로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에 있는 여기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가 이제 인버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버터 입장에서 로지컬 로나 하이가 깨끗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데 실제로는 0.2V나 0.4V가 들어온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물려있는 다른 이런 라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라인들에서 이제 이렇게 전기적인 잡음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건 로지컬 로우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일렉트리컬한 노이즈가 생기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0V가 아닌 이런 애들이 생길 수 있고, 1.8V VDD가 아닌 이런 애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이즈가 있었을 때도 우리의 인버터는 그것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노이즈 마진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이라면 0V나 VDD였을 그 시그널이 노이즈 때문에 0V에서 벗어나고 혹은 VDD에서부터 벗어나고 했을 때 그것을 어디까지 품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 이것은 단위가 어떤 볼트 단위가 될 거예요.
0V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이즈 마진이 0.3 로에 대한 그러니까 로지컬 로에 대한 인풋 마진이 0.3V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0V에서부터 0.3V까지는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 이것을 로지컬 제로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로지컬 하이 밸류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로서 인풋 하이에 대한 로지컬 인풋 하이에 대한 노이즈 마진이 0.2V라는 말은 그것은 VDD에서부터 VDD 빼기 0.2V까지는 이거는 로지컬 하이로 생각을 해서 로지컬 로로 매핑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잘 따라가고 계신 분들은 그렇군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무작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홍규 씨 계신가요? 서범규 씨? 네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노이즈 마진에 대한 설명 이해가 잘 되시나요? 신준섭 씨?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신준섭 씨 어때요? 네, 신준섭 씨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이즈 마진이라고 다시 그래요.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노이즈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겁니다. 0V가 들어오면 이 녀석이 VDD를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VDD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0V로 보내줄 거예요. 요거는 정해진 위치죠. 요거는 이렇게 인버터들이 이 녀석이 인풋이고 요게 아웃풋이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0.1V 이거 VDD에 가까운 값으로 나올까? 혹은 VDD에서 마이너스 0.1V를 이렇게 인가를 해주면 이게 0V로 가까운 값으로 나올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인버터가 있다면 이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인버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상적인 인버터는 예를 들어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면 2분의 VDD가 있어가지고 2분의 VDD보다 조금 델타만큼만 더 크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로지컬 하이로 생각을 해서 0V에 가까운 값을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분의 VDD에서 조금만 작은 전압이 들어가도 그러면 이거는 로지컬한 제로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VDD에 가까운 전압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노이즈 마진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 모든 케이스가 다 로지컬한 로우로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VDD가 바로 노이즈 마진에 해당하게 되겠죠. 어떤 거냐면 로지컬한
로우 인풋에 대해서요. 반면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다 로지컬한 하이로 생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노이즈 마진은 VDD의 반만큼, 요만큼에 해당하는 전압 영역이 모두 로지컬한 하이로 따져지게 된다 라는 게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0.1V까지는 괜찮은데, 그리고 0.2V까지도 괜찮은데 0.3V가 되면 더 이상 여기는 VDD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값이 애매해집니다.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 녀석은 노이즈 마진이 0.2V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역시나 이것도 VDD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0.2V까지는 괜찮은데 VDD 마이너스 0.3V는 더 이상 로지컬 제로로 볼 수 없다. 이렇다면 역시나 여기도 이 둘의 차이인 0.2V가 노이즈 마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던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인버터가 있을 때, 여기에 이걸 인버터 심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버터가 있을 때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VDD가 나오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여기에 노이즈 마진만큼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로 전압에 대한, 로 인풋에 대한 노이즈 마진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여전히 VDD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전압을 넣게 되면, 그러면 여긴 더 이상 VDD라고 볼 수 없게 되는, 이것을 로 인풋에 대한 노이즈 마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주성윤 씨가 질문을 하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MOS에서 인풋이 로일 때 아웃풋이 하이, 인풋이 하이일 때 아웃풋 로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MOS 인버터 혹은 인버터가 하는 것이죠. 입력에 로우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하이가 나오고, 입력에 하이를 집어넣으면 출력이 로가 나오는 게, 그게 인버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맞고요. 예, 맞습니다. 요게 바로 인버터의 원래 요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이와 같이 이 경계를 결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인버터가 도대체 몇 볼트까지를 0볼트에 가까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주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진성원 씨도 또 질문하셨군요. 잠시만요. 진성원 씨도 또 질문을 하셨군요. 제가 못 봤습니다. 자, 진성원 씨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로지컬 하이와 로우의 기준을 Bout이 아닌 Bin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일단 로지컬 하이와 로는 Bout이나 Bin이나 모두 다 적용이 되겠죠. 근데 노이즈 마진을 생각을 할 때는 인풋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인풋 노이즈 마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인풋이 어디까지를 받아들여 주는지를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얼만큼의 노이즈가 끼었을 때까지 이 인버터가 그것을 이제 참아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또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을 했습니다만 사실 네, 특별히 제가 더 인포메이션을 더 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두 번 설명하니까 반복 설명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노이즈 마진이라는 게 있구나. 이 노이즈 마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인버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0V나 VDD의 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적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이 좀 더 포용적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마진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노이즈 마진이 극단적으로 작은 그런 인버터가 있다면 이 녀석은 외부에서 조금만 뭔가 노이지한 환경이 되고 나면 이 정상 작동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이 훨씬 더 노이즈 마진이 큰 녀석이라면 그러면 외부에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변동시켜주는 외부의 어떤 교란이 있더라도 그 교란에 이겨내고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볼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것인데요. 0V일 때는 우리가 VDD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0.1V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1V일 때도 VDD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때 이 VDD 비슷한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VDD 비슷한 값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것보다도 더 크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인풋에서 0V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이즈 마진인데 로우 인풋에 대한 노이즈 마진까지 같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면요. VDD, 완전한 VDD에서부터 이렇게 바꾸어져 가지고 어딘가 끝나게 될 텐데 끝날 때 인풋 노이즈 마진만큼의 전압이 딱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VDD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VDD만큼에서부터 약간의 어떤 디그라데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디그라데이션이 이렇게 해서 전압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말하게 되는 요 값은요, 제가 빗금친 이 부분은 뭐보다 훨씬 작을 것이냐면 노이즈 마진 그 자체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아유,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0.6V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VDD가 1.8V인 그런 예제에서 이게 0.6V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때는 1.8V고 이때는 1.2V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게 되는 이 아웃풋 전압은 기껏 해봤자 1.7V나 혹은 1.6V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노이즈가 꼈어요. 여기 노이즈가 껴서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나 0V여야 되는 녀석이 0.6V까지도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심하게 안 좋아졌죠. 근데 심하게 안 좋아졌는데 그것을 출력단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인버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0.6V나 잘못되어 있었던 이런 녀석을 아웃풋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껏 0.1V나 0.2V만 잘못되어 있도록 교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판단을 하는 부분이 크리티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0이냐 1이냐 는 걸 판단하는 부분이 크리티컬하지 일단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심지어는 아주 0V인지 0인지 아니면은 VDD인지 헷갈렸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0으로만 판정이 되고 나면 이 인버터는 그런 약한 시그널도 그걸 거의 VDD에 가까운 녀석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은 뭐냐면 약한 시그널도 여기서 약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0이 0답지 못하고
VDD가 VDD답지 못한 그런 것을 weak 시그널이라고 부르죠. 정확히 판단하기 참 애매한 이런 시그널이요. 하지만 인버터 입장에서 일단 한번 판정이 내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나타나게 되는 이 시그널은 VDD와 0V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것은 그 전보다 좀 더 강한 시그널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VDD에 가깝게 붙고 조금 더 지로에 가깝게 붙게 됩니다. 자, 요 말도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이도현 씨 계세요? 이도현 씨? 네, 이도현 씨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셨나요? 어떤가요? 네, 그래요. 다행이군요. 자, 이범석 씨도요.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 내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기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 노이즈 마진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노이즈 마진을,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볼 때, 인풋이나 인풋 로나 인풋 하이가 어디까지 잘못되어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값이다 라는 것은 정성적인 이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 슬롭이 이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졌다가 기울기가 다시 완만해지는 이런 커브를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없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커브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런 점들을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요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에서는 따지고 보면 Vout을 Vin으로 미분을 해준 이 값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라인을 잡으면 그런 이 라인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들을 잡으면 그게 여기 하나 보일 거고 여기 하나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풋 노이즈 마진이 된다. 로우 인풋에 대한 노이즈 마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이 인풋에 대한 노이즈 마진이 된다.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그럼 한번 진짜 인풋 노이즈 마진을 구해볼까요? 라고 하고요. 이제 인풋 노이즈 마진 중에서 이제 로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인 부분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인 부분은 이 파란색 영역이니까, 이게 아마도 무엇일 거냐면,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드로 동작하는 조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츄레이션 상황을 생각을 해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츄레이션 상황이라면 아웃풋 전압은 VDD-RD의 ID가 될 텐데 이 ID가 2분의 1 μNC 옥수 W 오버 L 그리고 인풋 전압 마이너스 VTH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의 제곱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세츄레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Vin과 Vout이 될 텐데 여기서는
in만 나오고 여기는 V out만 나오니까 이거 잘 됐네요. 인풋이 결정이 되면 아웃풋이 바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걸 양변을 이제 Vout으로 미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T가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입력 전압으로 이렇게 미분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오른쪽 편도 당연히 이렇게 쉽게 미분이 가능하겠죠. n cox w over l에 rd에 그리고 vin-vth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 식을 쓴 것에 불과하죠. 이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식을 이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모스펫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만 동작하기만 하면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 조건을 주어주냐면 노이즈 마진, 인풋 노이즈 마진 for low input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성립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의 인풋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노이즈 마진은 노이즈 마진인데 로우 인풋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인풋 노이즈 마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걸 하면서 요 페이지를 끝내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식 자체는요. 잠깐만 지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보시면 인풋 노이즈 마진은 일단 여기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있을 겁니다.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있다는 것은 일단 이 모스펫이 N모스펫이 켜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 출력 값은 VDD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레시홀드 볼티지만큼은 있겠구나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항이 추가가 될 텐데 우리의 목적이 만약에 인풋 노이즈 마진을 키우는 것이라면 이 값이 커지면 좋겠죠.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요. 커지면 좋겠고 그것이 커진다는 것은 요것이 작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RD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n cox w over l이 작아지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게 n cox w over l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 트랜지스터가 얼만큼 더 컨덕티브해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 녀석의 잠재력 같은 거죠. 이게 크면 나중에 게이트 전압이 인가가 되었을 때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게 되고 이게 작은 녀석이라면 똑같은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하더라도 잘 못 흐르게 될 것, 전류를 잘 못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인풋 노이즈 마진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N모스펫이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아야 돼요. N모스펫이 성능이 좋지 않을 때 인풋 노이즈 마진이 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듣기에 약간 이상한 내용이 나올 수 있죠? N모스펫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어야지만 왜 노이즈 마진이 더 커지느냐 라고 하면 우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N모스펫을 성능이 좋지 않은 녀석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 녀석을 동일한 게이트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이 녀석이 less 컨덕티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을 때 여전히 좋은 모스펫을 썼을 때보다 나쁜 모스펫을 썼을 때 여전히 이 저항을 통해서 VDD랑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끈끈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웃풋 전압은 이 VDD와 그라운드 사이의 줄다리기예요. 여기 입장에서 볼 때
BD 쪽, DD 쪽으로 연결되는 곳이 더 좋은지 아니면은 모스펫을 타고 밑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모스펫을 쓰게 되는 순간 이쪽으로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패스가 좋지 않은 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오랫동안 BDD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은 좀 더 오랫동안 인풋과 아웃풋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가 나쁜 트랜지스터를 쓰게 됐을 때 좀 더 오랫동안 이 전압값이 이렇게 BDD 쪽에 가깝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인풋 노이즈 마진이 더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어이구 그러면 노이즈 마진을 키워주려면 이쪽을 키워줘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이즈 마진을 키워주겠다고 트랜지스터를 그렇게 나쁜 트랜지스터를 쓰게 되는 순간 당연히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겠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을 모스펫을 안 좋은 모스펫을 쓰게 되면 반면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VDD를 인가를 했었을 때 0V에서부터 완전히 0V가 가지 못하고 이게 약간 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뜨게 나타나는 이유 자체도 똑같이 N모스펫과 그 다음에 저항 사이에 상대적인 컨덕티비티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인풋 로우를 생각을 해준다면 그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고 반면 인풋 하이 쪽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와 완전히 반대쪽으로 마음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NMOS와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조에서는 결국은 한쪽과 한쪽이 저항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딱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 NMOS가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 녀석들이 동작이 오프냐, 로지컬 로우냐, 하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가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게 별로 우리한테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우 인풋을 좋게 만들자니 하이가 울고 하이 인풋을 좋게 만들자니 로우가 울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자, 볼까요? 진성원 씨 계세요? 네, 진성원 씨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하이 쪽의 B아웃이 커지는 문제점으로 파악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 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 쪽이 B아웃이 0이 아니라 0보다 더 큰 값이 그것도 커지더라도 어느 정도 커져야죠. 그러니까 너무 커지게 되면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커먼 소스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진성원 씨 질문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커먼 소스 구조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 구조가 참으로 묘한 것이 앰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인버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가 우리가 만약에 입력을 0V나 1.8V, VDD 근처에만 준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인버터로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녀석의 인버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용하기 껄끄러운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로지컬 제로인지 하인지 말하기 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바이어스 전압을 예를 들어서 DC 바이어스 전압을 1V로 딱 인가를 해주고 이 상황에서 인풋 전압을 조금씩 이 상황에서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주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바뀐 것이 이렇게 증폭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먼 소스 컨피규레이션 하나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상황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이 다르냐면 이 앰플리파이어로 사용을 할 때는 오히려 이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인버터로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여기는 평평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의 마지막 남아있는 내용으로는 요걸 좀 더 다뤄야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DC 상태에서의 전압이 얼마로 인가되어 있을 때 DC로 아웃풋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회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휴대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 회로를 만나보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 디지털 회로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클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휴대폰 사실 때 요번 뭐 이렇게 스냅드래곤 뭐는 뭐 클럭 스피드가 얼마야 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왔는데 그게 클럭 스피드가 얼마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뭐 오버클럭킹을 해봤어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있었을 때 컴퓨터 살 때 그거 뭐 몇 기가짜리야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 혹은 CPU 혹은 AP를 나타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디지털 회로는 사실 정상 상태 동작 우리가 보통 DC라고 말하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온 오프 스위치가 꺼졌다가 켜졌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은 인버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로지컬 제로를 집어넣고 어떻게 나오는지 로지컬 1을 집어넣고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니라 이것을 계속 껐다 켰다 하면서 얘가 껐다 켰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껐다 켰다 이렇게 0, 1, 0, 1 이렇게 넣으면 제대로 된 인버터라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은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라고요. 이 녀석이 이게 인풋이었으려면 이게 아웃풋일 텐데 아웃풋이어야 할 텐데 이 아웃풋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DC에서 명백하게 잘 동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빠른 스피드로 얘네들을 스위치를 시켰을 때 이 소자가 혹은 우리의 이 인버터 게이트가 잘 그것을 따라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슬라이드 자체에서는 엠모스 인버터를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간단한 RC 회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그 다음 거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 뒤에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요런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런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RC입니다. R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전압을 우리가 V
인풋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여기 전압을 아웃풋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VDD고 우리가 DC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DC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캐패시터는 실제로 컨덕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 Vout은 그냥 오픈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VDD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여기가 만약에 0V라면 그러면 여기도 물론 그냥 0V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이 RC 회로를 DC 상태에서 동작을 시키면 시간이 Vout을 시간이 무한히 많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냥 Vin 전압에 딱 맞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Vin을 처음에 T가 제로에서 처음에 이니셜한 값에서부터 어떻게 탁 바꾸어 주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부분 시간이 T0 근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무한히 많이 흐르고 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출력 전압은 인풋 전압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무한히 기다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얘가 이 RC 회로가 그 입력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딱 바뀌면 딱 그에 맞춰 가지고 바뀌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살면서도 뭐 레크레이션 시간 같은데 천기백기 게임 같은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천기 올려 천기 내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 어떤 학생하고 다른 게임을 잘 못하는 두 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천기 올려 천기 내려 100기 올려 100기 내려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둘 다 못하고 있는 두 학생 다 천기 올려 그리고 나서 1분을 기다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천기를 다 올렸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걸 1초 간격으로 천기 올려 100기 올려 1000기 올려 100기 올려 하더라도 탁탁탁탁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돼서 해가지고 결국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엠모스 인버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주면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스위칭을 시켰을 때 얼만큼 더 빠른 속력으로 빠른 높은 주파수로 시그널을 바꾸어 주었을 때도 잘 동작하는 녀석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모티베이션은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RC 회로가 있게 되는데 요 노드에 대해 가지고 한번 KCL을 써보면 어떨까요? 이 KCL은 사실 두 개의 브랜치 커런트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브랜치 커런트는 어떤 브랜치가 있냐면요. 이쪽 브랜치 커런트 하고요. 또 이쪽 브랜치 커런트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저항을 통해서 이 들어오는 전류하고 캐패시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전류가 같아야 된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쓰면 될 것이고요. 저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전류는 인풋 전압 빼기 아웃풋 전압을 R로 나눠준 값이 될 것입니다. 요것이 저항을 통해서 요 노드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전류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캐패시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전류와 같아야 될 거니까 C의 dV out over dT가 될 것입니다. 그걸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C의 dV out over dt 더하기 R분의 1의 V out 이 R분의 1의 Vin이 된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Vout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바로 1개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게다가
상미분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솔루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있는 수업들에서 다 잘 배우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솔루션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v out over dt 더하기 rc분의 1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요것 때문에 이 미분방정식의 좌변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익스포넨셜한 항이 나오게 되겠죠. 이 익스포넨셜 항을 가지고 요 식을 이제 집어넣으면 트리비얼하게 만족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미정계수들은 이 문제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솔루션이 과연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겠죠. Bout이 t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요, 요게 t가 여기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되고요. 그럼 그건 뭐죠? 그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는 바로 요 항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VDD 우리가 스위칭을 어떻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게 초기에 B 낫이었다가 갑자기 VDD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VDD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꾸로 이 솔루션에서 만약에 t값이 0이 된다면 초기 상태는 어떻게 되죠? 초기 상태는 VDD 더하기 V0 마이너스 VDD가 되어서 초기 상태는 V낫이죠. 이것도 역시 초기 상태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바뀌게 될 텐데요. 이걸 개형으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거의 개형을 그린다면 시간 t에 따라서 이걸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Bout을 그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B낫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무한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건 VDD가 되게 돼 있는데, 이때 이 B낫에서부터 VDD로 움직이는 이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바로 익스포넨셜한 디케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은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익스포넨셜한 디케이를 나타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고, 이것이 얼만큼 급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과 혹은 이렇게 되는 것과, 이것들은 다 무엇이 결정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 RC 값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RC 값이 만약에 크게 되면요, 크게 되면 아주 큰 t가 들어가야지만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제 없앨 수가 있게 될 거예요. 0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RC 값이 큰 경우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반면 RC 값이 매우 작으면 t 값이 아주 그만큼 작아져도 금방금방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0에 가깝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RC 회로는 처음에 전압을 V낫으로 뒀다가 VDD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아웃풋 전압도 V낫이었다가 VDD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정한 이치인데, 이 녀석이 얼만큼 빠르게 입력 전압이 바뀐 것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그거에 따라서 잘 행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정도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 단순히 R과 C의 프로덕인 RC 값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RC 값이 크면 그러면 이 녀석은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는 거고요. RC 값이 작으면 몸이 민첩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 시그널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빠르게 스위칭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빠르게 스위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클럭 프리퀀시를 더 높여도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작업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클럭 스피드를 높이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딜레이를 없애고 싶으면, 더 빠르게 동작을 시키고 싶으면 궁극적으로 RC를 우리는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RC 회로를 가지고 RC 회로를 스위칭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RC 회로를 제대로 동작을 빨리빨리 동작을 하고 싶으면 R과 C 값을 줄이면 되겠구나 라고 배웠는데, 방금 배웠는데, 그게 우리의 지금 엠모스 인버터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모스 인버터에서, 엠모스 인버터가 이제 뒷단에 뭐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인버터가 하나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버터가 뒷단에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버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드실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이것들을 여러 개를, 정말 많은 것들을 모아야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복잡한 그런 로지컬한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의 인버터는 그 다음 단에 또 다른 인버터를 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다음 단의 인버터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버터가 또 사실은 그걸 풀어서 써보면 이런 애라고요. 이게 우리가 표기를 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인버터로 표시를 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그 녀석은 이렇게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이 앞단에 있는 인버터 입장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뭐가 보일까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 거냐면, 당연히 이 녀석의 캐패시터가 보이게 될 겁니다.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있게 되는 그 캐패시터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로드 캐패시턴스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번에 앰플리파이어 쪽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 전에요, 이런 것 할 때,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라고 배웠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 배울 때는 로우 프리퀀시를 생각을 해주었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같은 것들은 무조건 무한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한대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걸 캐패시턴스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주파수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은, 요게 사실은 엠모스 인버터가 보고 있는 평소의 상황이겠구나. 이거는 나고요.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인버터 단이고요. 그 뒷단에도 사실은 인버터가 있는데 그 인버터를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그 녀석은 캐패시터가 하나 달려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모스펫이 처음에 이렇게 모스펫의 입력이 VDD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시간 제로에서 제가 갑자기 딱 꺼서 0V로 두었을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때까지, 이전까지는 요 아웃풋 전압이 얼마일까요? 이 상황은 우리가
전압을 VDD를 인풋 전압에 인가를 해주고요. 그리고는 아웃풋 전압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정도의 값이 나올 것이냐면요. 바로 입력에 VDD 걸어주고 출력이 뭐냐고 생각을 하면 정확히 0은 아니고 0에 가까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초기 값을 우리가 V 낫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0에 가까우나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톡 하고 꺼졌어요. 이런 순간, 이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는 여기에 채널이 잘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기적인 연결이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매정하게 딱 T0에서 이 둘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요. 이제 이게 없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그 전에는 엠모스 때문에 힘을 못 쓰던 바로 이 저항이 이제는 유일하게 어디 다른 전화번과 연결되어 있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화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거의 0V에 가까운 V낫이라는 낮은 전압이 있었는데 위에 VDD라는 높은 전압이 걸려 있고 그 사이에 저항 RD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VDD가 전류를 VDD하고 V낫 사이에 전류 차이가 나네? 하니까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RD를 통해서 이 흐르는 RD를 통한 전류가 어디에 전하를 쌓게 될 거냐면 바로 이 로드 캐패시터에 전하를 점점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압이 살살살살살살 증가하게 되겠죠. 점점 증가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여기 전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VDD가 올바르게 전류를 충분히 흘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딜레이가 있나요? 제가 약간 딜레이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어느새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는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역시나 원하던 부분까지 다 수업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두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노이즈 마진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웠고요. 이 노이즈 마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인버터가 있을 때, 이 인버터가 얼만큼 좋지 않은 인풋들을 잘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그걸 포용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것의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잠시만요. 네. 이러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엠모스 인버터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들리시나요? 제 말이? 혹시 제 말이 들리면 채팅을 좀 쳐주세요. 네네. 네네네. 지금 제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하고요.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모스 인버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DC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배웠고요. 지금은 이제 이것을 시간 영역으로 바꾸어서 스위칭을 하는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엠모스 인버터에서 전압이 VDD에서부터 0V로 급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은 사실 밑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랑 같은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RC 회로로 볼 수 있다
라고까지 배운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남은 수업 동안 우리는 이제 나머지 이 엠모스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모스 인버터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다루는 걸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지막에 이렇게 좀 컴퓨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